안녕하세요. 아빠 퇴근하고 뭐해? 오늘은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는 K5인데요. 지금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집에서만 와이프가 그냥 쓰는 차라 장거리는 안 뛰고 단거리만 뛰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이 확실히 짧네요. 3년은 쓸 줄 알았는데 지금 2년 반 쓰고서는 배터리가 죽었어요.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충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배터리 수명이 엄청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배터리 교체를 하긴 할 건데요. 원래 K5 같은 중형 세단은 80A거든요, 용량이. 근데 오늘 제가 할 건 90A입니다. 90A하고 자, 여기 위에 보면 숫자는 용량을 뜻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L, 이거는 플러스 단자가 왼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R, 오른쪽에 플러스 단자가 있는 거는 여기에 R이라고 써져 있어요. L이랑 R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차 본네트를 열고 배터리를 쳐다봤을 때 플러스 단자가 왼쪽에 있으면 80이나 90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플러스 단자가 있으면 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가는 거는 배터리가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렵지 공구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를 업체에다 시켰을 때 공구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롱 복수알이 달려있는 12mm 복수알이 달려있는 수공구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배터리를 풀 수 있는 접지를 풀 수 있는 스패너하고 그리고 장갑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원래 80A인데 90A로 용량을 한 단계 가는 김에 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사이즈가 맞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맞을 수도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진짜 교체가 가능한지 그것도 보고 또 몇 가지 더 부수적으로 설명드릴 것들을 아래 내려가서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신호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완전 방전이 돼가지고 안 걸리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원래 예전 같으면 그냥 이 상태로 배터리를 갈았었어요. 근데 제가 23년도에 배터리를 갈았을 때 무슨 증상이 있었냐면 차가 계기판이랑 전부 다 초기화가 돼 버리더라고요. ECU가 나간 거죠. ECU가 초기화가 되는데 그 원인을 제가 이제 기아 오토큐에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배터리를 셀프로 갈았는데 모든 게 다 초기화가 됐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이 차를 운영하면서 그 전에 23년 전에도 배터리를 갈았을 때 그때는 운이 좋았는지 초기화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때도 차 배터리를 갈 땐 시동을 끄고 갈아야 된다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동을 끄고 갈았는데 ECU가 초기화가 돼서 당황해가지고 뭐 고장이 났나 싶어서 기아 오토큐에 갔더니 시동을 끄고 갈아서 그런 거라고 좀 젊은 친구였는데 면박을 주더라고요. 시동 켜고 갈아야지 그것도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좀 의아했죠.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나, 응? 무슨 자동차 시동을 걸고 배터리를 간다 그러나. 그런데 전문가니까 또 그런가 하고 그때는 일단 ECU가 초기화된 건데 그냥 설정만 다시 하면 된다고 이상 없다고 해서 나왔어요.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분들한테
제 주변에 이제 정비반장님 계시고 해서 들어봤는데, 시동이, 요새 차들은 컴퓨터 기능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배터리를 시동을 끄고 풀러서 ECU의 전원이 완전 차단되면 그렇게 리셋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을 켜고 그리고 배터리를 갈면 계속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인가가 돼서 ECU가 초기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건 뭐냐면 저는 집에 이렇게 그 배터리가 나갔을 때 점프 스타터가 있어요. 보조 배터리인데 집게가 달려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그 종종 방전이 됐을 때 바로바로 긴급 출동을 안 부르고, 그리고서는 이걸로 시동을 걸어서 다녔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완전히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니까 이 스타터로 시동을 걸고, 그리고서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처럼 배터리 있는 부분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ECU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시동을 걸고 했을 때, 그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점프 스타트인데요. 요걸 가지고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단자에 먼저 집게를 물려 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를 물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켜 볼게요. 네, 지금 시동을 켰습니다. 이제 시동을 켜자마자 분리를 하고요. 배터리를 탈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탈거할 때는 마이너스 극부터 탈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차 자체가 접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을 먼저 풀러서 접지와 차단을 시켜줘야 플러스 단자를 풀렀을 때 플러스 단자가 차체에 닿으면 쇼트 나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대요.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체결할 때는 역순으로 플러스를 먼저 꽂아 주셔야 차체랑 연결되는 부분이 안 돼 있을 때 쇼트가 안 나거든요. 플러스를 먼저 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접지를 결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장갑을 꼭 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풀어 줬습니다. 풀어서 자, 다른데 닿지 않도록 한쪽에다가 잘 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 단자를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배터리를 갈 때 시동을 켜놓고 가는 건지는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좀 반신반의해요 지금 솔직히. 네, 안전하게 캡을 닫고 탈거를 해줬습니다. 네. 잠시만요. 배터리를 두 손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고 안쪽에 이제 고정 나사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랜턴을 가져왔습니다. 네. 요 안에 보시면 요거 저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뒤쪽에는 없고요. 네. 앞쪽에 요거는 차마다 위치가 다르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요 누름새는 볼트를 풀었을 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풀어 주셔야 해요.
자,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하게 탈거가 됐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한번 드러내 볼게요.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이렇게 안에 브라켓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브라켓이 지금 보면은 80A짜리에 딱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90A랑 크기 차이가 있거든요. 요게 되는지 한번 저는 꽂아 봐야 되겠네요. 일단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꽂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짜리가 안착이 됐습니다. 90A짜리가 안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로 길이가 길어서 지금 차에 여기 K5 요 끝에 완전히 답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들어가가지고 저는 지금 요 위에 옆에 캡을 일단 분리를 했어요. 캡이 걸려서 캡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서는 지금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조금 크기는 한데 90짜리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90A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네트에 간섭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90짜리가 들어가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시동은 꺼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리가 딱 맞고, 그리고 이따가 고정쇠로 체결을 하면 문제없이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정쇠부터 체결하고 다시 찾아뵐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바도 정상적으로 체결해 놨고요. 배터리도 지금 아직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안전캡은 제거하고 연결은 안 했지만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안전고리까지 다 브라켓까지 단단하게 물린 상태고요. 뒤에도 배터리 홈에 맞게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자리를 아주 꽉 잡았어요. 제가 볼 때 집어넣을 때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기존 사이즈보다 2cm 가량 더 길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요. 80A보다 90A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K5이 협소한 자리에도 90A까지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지금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아직 체결은 안 했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본네트 뚜껑을 닫았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닫아보고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단자도 이미 높이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체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결하실 때는 마이너스부터 꽂으시면 절대 안 돼요. 플러스를 먼저 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캡을 빼주겠습니다. 아까와 역순으로 자리를 잡고 스패너를 이용해서 너트를 조여주겠습니다. 간단하게 조여줬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단자를 결합해 줄게요. 이렇게 해야 스파크가 안 켜요. 이거를 만약에 거꾸로 하면 여기에서 전기가 불이 번쩍번쩍 핍니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플러스부터 꼭 인가를 해주시고 접지를 마지막에 해주시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차 시동도 꺼지지도 않고 스파크도 튀지 않고, 네, 배터리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본네트 뚜껑을 닫고 안에 들어가서 설정이 바뀌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시동도 다시 한번 껐다가 잘 걸리는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이 상태에서 시동을 키면 볼륨도 막 엄청 세게 나오고, 그리고 설정도 바뀌어가지고, 안 좋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는 원래 베이스 같은 거를 맨 끝에다가 두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제가 뒀던 그대로, 네, 이상 없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 같은 것도 정상으로 들어오고요. 지금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소리 나는 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동 껐다가 다시 한번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고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고 하고, 네, 시동 걸리는 거 이상 없습니다. 자, 지금처럼 용량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는 차 접지와 마이너스를 분리해주는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탈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제거를 해 주십시오. 그것만 유념하시면, 네, 차 고장 없이,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배터리를 자가로 셀프로 교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거는 자동차 셀프 교체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저는 배터리 반납형으로 인터넷으로 배터리를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납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때 전에 똑같은 80A에서 80A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뭐가 있었냐면 80A에서 90A로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게 지금 간 거보다 10A 용량이 작습니다. 그랬더니 이 용량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를 반납할 때 모질란 용량만큼 추가금이 주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A 차이가 나서 3,000원의 추가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부분이라 혹시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요것도 참고하시고 해서 인터넷 보시면은 저렴하게 공구 빌려주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요. 좋은 업체, 저렴한데 선정하셔가지고 올 겨울, 솔직히 25년 올 겨울은 예년보다 그렇게 12월이지만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으나, 그래도 겨울철만 되면 자주 운행 안 하는, 단거리만 운행하는 차들은 배터리가 3년이 되지 않아도 수명이 짧아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공업사 가셔서 편하게 하실 분들은 편하게 하시고, 자가로 셀프로 저렴하게 하실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제가 두서없이 말을 해가지고 말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고장 없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셀프 교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빠 퇴근하고 뭐해? 오늘은 자가로 셀프 배터리 교체 겸 용량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시동을 켜고 해봤고요. 이상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